네, 사장님.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금방 도착합니다. 저 구급차는요? 기사님도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서 인수인계 받고 있어. 네, 먼저 수습하고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장은 어때요? 50대 남성분인데 목을 매셨어요. 일단 시신은 저희가 내렸는데 조금 힘드실 겁니다. 시신이 무려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이고요. 현장 검신은 끝났으니까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셔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현장 확인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부터 코를 강하게 때리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냄새 좀 나고. 맞아. 안으로 들어가자 옷가지며 배달 음식까지 널브러져 있는 방이 보였고 방 안쪽으로는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이 보였습니다. 호독사구나, 호독사. 기사님이 오기 전까지 시신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은 체액이 흐르지 않게 비닐로 싸야 하는데 시신 주변으로 비닐을 펼칠 공간이 없었어요. 얘 좁구나. 그래서 침대를 좀 옮겨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침대 위에 액자 3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가족 사진 같았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망한 왕자분이 이제 아버지이신가 보다. 사진에 없는 걸 보아서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되게 그리워하셨나 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정렬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사진의 위치가 돌아가신 분께서 목을 맨 위치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그걸 끝까지 보셨네 그러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며 점차 죽어가는 고인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어요. 가족도 있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침대를 조금 옮긴 뒤 시신 쪽으로 다가갔죠. 천천히 덮인 이불을 걷었습니다. 뭐지? 보통 부패하면 혈관이 많은 얼굴이 가장 먼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의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장, 다른 현장과 좀 달랐어요. 악취는 심하게 진동하는데 파리나 구더기 같은 벌레도 없고 여름인데도 서늘했어요. 기사님이 도착하셨어요. 태훈 씨, 오셨어요? 뭐예요? 얼른 수습하시죠.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수습을 시작했죠. 흰천, 사체포를 바닥에 깔고 비닐을 그 위에 펼친 다음 꼼꼼하게 쌌어요. 시신을 들것에 올린 뒤 하나, 둘, 셋. 들고 조심. 방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 그래요? 들 수 있겠어요? 가시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내려와 구급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4시. 얼마 못 자는 경우에는 구급차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잠깐 자고 다시 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기 좀 그런데. 전 왠지 오싹해서 그냥 버틸까 하다 아, 그래. 사사.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환자 베드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썩은 것 같은 그 냄새요. 다 닦았지 않나? 슬며시 눈을 떴는데 눈앞이 하얀 거예요. 어? 비닐? 것 같았어요.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비닐 찢어냈죠. 아씨, 제 코앞에 얼굴이 오늘 수습한 시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도 비닐도 없었어요. 꿈이야. 구급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히 보고 싶었다. 그 냄새, 촉감,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꿈에서는 냄새 안 난다고 그러지. 그 뒤로도 꿈에 계속 나타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느껴졌었습니다. 계속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할머니 한 분을 이송하는 날이었어요. 강재야.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저를 늘 손주라고 착각하시고 항상 제 이름도 손주 이름인 동재라고 부르면서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아이고, 어떻게 식사는 좀 드셨어? 우리 동재 왔나? 동재 왔어. 항상 얼굴을 보면 건강하냐, 어디 아픈 곳은 없냐, 밥은 먹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셨고 정말 친할머니 같이 챙겨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얼굴이 와 상했노. 힘든 일 있나? 할머니는 제가 힘든 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위로해주곤 하셨거든요. 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당기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그래 할머니? 놔요, 놔요. 할머니 힘쓰면 다쳐. 간호사들까지 붙어 말리는데도 놓지를 않으셨어요. 할머니 손. 할머니를 떼어내니까 할머니 손에 뜯긴 제 머리카락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셨을까? 그 순간 새빨간 피를 손에 뱉어내고 희죽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지? 치매가 더 심해지셨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할머니를 뵈니까 머리까지 더 복잡해졌죠. 마음이 자꾸 쓰이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꿈인가? 아, 뭐지? 끊어진 밧줄,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 제가 얼마 전 남자의 시신을 수습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 방이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심스레 시신을 덮은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불 안에는 할머니가 꼿꼿하게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보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 무슨 이런 꿈을 꾸지? 누구 전화야? 세연아, 응급이야. 할매 위독하시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혈압 계속 떨어져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위독하시고. 급하게 혈압을 체크하려 혈압계를 감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그래. 손주해줘서 참말로 고마웠대. 세훈아. 할머니 알고 계셨네. 본명을 불러.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며 고맙다고 하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할머니 정신 차려봐.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일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날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러 가게 됐는데요. 할머니를 담당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말을 거셨어요. 할머니 엄청 흥분하셨을 때요. 병실로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세훈이 살려야 한다. 세훈이 살려야 해. 세훈이 빈비에다가 떼줘야 된다고. 정말 할머니께서 나한테 붙었던 안 좋았던 거 이제 귀신을 데리고 가주신 건가? 저를 지켜주신 건지 동재야. 할머니! 내가 조금 더 유능했더라면 구급차에서 할머니 지켜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마지막까지 약간 저를 지켜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20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지호, 민우와 인생 첫 야영을 계획했습니다. 맞아, 야영. 야, 저거 봐봐. 산신령 살겠어. 물이 깊어 물놀이 하기도 좋고 외진 곳이라 저희끼리 놀기 딱이었죠. 셋이서 신나게 계곡에 들어서는데 저거 뭐냐? 계곡 한쪽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등장해? 손에 길고 하얀 천을 쥐고 있었는데요. 천의 반대쪽 끝은 계곡 깊이 빠져 있었고 여자는 마치 천으로 낚시하는 것처럼 손에 쥔 천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던 제게 민우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며 말해줬어요. 지금 하는 거 넉건지기 같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물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올리는 굿, 바로 넋건지기였습니다. 와, 처음 들어봤어. 저도 처음 들어봐요. 하얀 서복을 입은 여자는 무당이었는데요. 쥐고 있는 하얀 천 끝에 고인이 쓰던 밥그릇이 매달려 있다고 했죠. 근데 이 그릇을 물에 빠뜨려 흔들며 한 맺힌 영혼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넋이 건져진 건 굿이 끝난 후 그릇을 열어봤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익사자의 머리카락, 익사자의 넋이 건져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신기하다. 조용히 지켜보던 그때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오나? 으쌰! 뭔 일 생기겠다, 뭔 일 생겨. 진짜 왜 그래? 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귀신 낚시는 또 처음 들어보네. 지우가 느닷없이 무당을 도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당은 기운이 흐트러졌어! 하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지호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너 당장 집에 가. 넌 물에 들어가면 죽어. 아, 찜찜하네. 아줌마, 귀신 그런 거 무당이 돈 벌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뭔 귀신이야, 씨. 왜 그래? 무당은 다시 한번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고 경고하고선 계곡을 떠났습니다. 귀신을 믿건 안 믿건 뭐 이런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무섭잖아요. 그쵸. 무엇보다 혹시 지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겁이 났죠. 야, 니네 쫄았냐?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안 죽으면 10,000원 콜? 콜? 그냥 집에 가져갈까? 너무 떼고 있는데 봐봐. 지호가 말릴 새도 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얘들아, 빨리 와. 엄청 시원해. 빨리 와. 어찌나 잘 노는지 뭐 걱정하던 저희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이네. 결국 저희는 지호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에서 야영하기로 했죠. 민우가 남은 짐을 가지러 차에 갔을 때였습니다. 야, 김지호. 그만 놀고 텐트 치는 거 좀 도우라고. 근데 대꾸도 없더라고요. 야, 김지호, 너 뭐 하냐고. 다시 지호를 부르며 돌아봤더니 살려줘. 지호는 뭔가가 잡아끄는 듯 수면 위로 아래로 바둥대다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물에 빠진 지호를 구하러 가던 그때 야, 이현조. 딱 보니까 속았네. 어때, 내 연기? 얘도 지나치네. 꿀밤한테 맞아야 돼. 이건 꿀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야, 내 연기 어때? 죽이실. 아, 정신 나누나. 술 깜짝 놀랐잖아. 아이, 뭐 너는 텐트도 못 쳐서 낑낑거리냐. 형이 해줄게. 따라와. 그런데 지호 뒤로 새까만 형체가 떠내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했어요. 저게 뭐지? 검은 형체가 떠내려오는 방향이 물살의 반대 방향. 거슬러 올라오고 있네. 올라오고 있는 거야?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왜? 검은 형체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어디였지? 사라져버렸죠. 힘? 뭐가 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나니 금방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낚시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입질이 온 건 지호 낚싯대. 지호는 한껏 신이 나 낚싯대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바늘엔 예상하지 못한 게 낚여 있었어요. 어른 손바닥만한 조금 큰 죽은 생선이었습니다. 죽은 생선이. 너 하필 건져도 죽은 물건지냐? 그러게. 우리 그냥 버리자. 에이, 야, 버리긴 뭘 버려. 죽은 것도 생선이야. 야, 가서 그 매운탕거리나 준비해. 금방 손질할게. 그걸로? 큰일 나지. 얼마 후 생선 배를 가르던 지호가 정말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애들아. 일로 와봐. 지호가 생선 머리에서 끄집어 올린 건 이 까맣고 긴 머리카락. 야, 이게 머리카락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얘가 장난치나 보다. 야, 아무래도 너 왜 이런 장난까지 쓰냐. 제가 이제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걔가 머리가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처럼 이제 여자 긴 생머리처럼 저 길더라고요. 너가 장난치는 거 아니면 우리 그냥 접고 집에 가자. 야, 찝찝하다.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뭐 귀신? 아, 가 그냥 나 혼자 할게. 아휴, 진짜. 아, 겁은 많아갖고 진짜. 지호만 두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 내일 날 밝거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사방은 이미 캄캄해졌죠. 민호는 먼저 잠들고 지호와 저 둘만 깨어 있었죠. 매운탕을 너무 짜게 먹었나?
넌 괜찮아? 지호가 목이 탄 다음에 갑자기 물을 찾더라고요. 그리곤 페트병 하나를 수만 번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지호는 또다시 목이 탄다며 물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한 병, 다시 또 한 병. 물이란 물은 모조리 동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상하다. 야, 천천히 좀 마셔. 물 마시다 체하겠다. 야, 괜찮아? 혜중아, 물 더 없어? 안 시원한 거 있긴 한데 갖다 줄게. 목이 다 죽을 것 같다며 다시 또 물을 찾았습니다. 일단 얘부터 살려야지 싶어 텐트에서 물을 챙겨 나왔죠. 그런데 야, 지우야, 그 잠깐 사이 어디 갔지? 지호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밤에? 야, 지우야. 김지호. 근데 그때 지호가 깜깜한 계곡 한가운데서 허겁지겁 손으로 계곡물을 펌하시다가 야, 김지호. 거기서 뭐해? 빨리 나와. 갑자기 물 아래로 머리를 푹 쳐박았습니다. 야, 지호야. 야, 지호야. 야, 김지호 일어나. 정신 차려. 야, 김지호.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지호가 물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지호의 머리를 당겼습니다.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근데 그 순간 야, 지호. 까만 수초 같은 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까만 수초 아래로 새파랗게 찔린 여자 얼굴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호야. 수초가 아니라 야, 지호 정신 차려. 여자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지호야. 아, 지호 나가야 돼. 지호야. 아, 빨리 정신 차리라고. 지호야. 지호. 눈앞의 광경에 머리가 새하얘지던 그때 한종아, 정신 차려. 지호 저러다 죽어. 민우와 저는 지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 그때부터 무작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렸죠.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앞서 뛰던 지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호가 좀 이상했어요. 몸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 땀? 지호가 절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절 보는 얼굴이 물속에서 본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지호 어디 갔어? 말도 안 돼. 귀신이랑 달렸어. 민호와 전 무작정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너무 무서웠죠. 그때 등 뒤에서 털썩 뭔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심스레 그 뒤를 싹 돌아봤더니 지호가 새파랗게 칠인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119를 불렀죠. 지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회복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야, 내가 장담하는데 다시는 바다, 물가, 계곡 절대 안 간다, 진짜.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생수가 계곡물보단 맛있다. 아, 그때 계곡에서 물 되게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다음 날 아침부터 지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지호가 아니었어요. 현종아, 지호가, 우리 지호가. 지난밤 지호는 저와 헤어지고 집방에서 잠든 사이 익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이게 방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공부하다가 잠들었는데 바로 죽은 거래요. 집에 들어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그 사인이 일사였대요. 그게 물을 이제 조금 삼켰는데 그게 폐로 넘어가다가 자는 동안 익사를 한 거래요. 그런 상황을 말원 익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물 때문인가? 귀신 이제 방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이 저주를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호가 물에 던졌던 돌 하나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그날 계곡에서 지호의 마지막은 살려줘. 살려줘. 이미 정해졌던 걸까요?